어느 중학교 2학년 교실 한가운데 빈 책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의자도 뒤로 밀려나 있는데 마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변 학생들은 그 자리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교실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차지만 그 빈 책상 주변 반경 1미터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복도 끝 화장실 칸 안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이는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지만 온몸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혈액 검사부터 전신 촬영까지 모든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든 부모는 당황했고 아이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뇌를 정밀 촬영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왕따 피해자의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따돌림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대방의 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2003년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사이버볼이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에게 컴퓨터 화면 속 가상의 공 던지기 게임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다른 두 명의 참가자가 공을 골고루 던져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실험 참가자에게 공을 던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참가자의 뇌를 촬영한 결과가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실제로 주먹에 맞았을 때 반응하는 영역과 정확히 동일했던 겁니다. 전측대상 피질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핵심 부위인데 단순히 게임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뿐인데도 뇌는 진짜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과 같은 고통 신호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뇌 촬영 영상을 보면 활성화되는 부위의 위치와 강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따돌림은 마음의 상처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축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실제로 물리적 고통을 느끼는 생물학적 사건입니다. 이 발견은 왜 왕따 피해자들이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지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피할 수도 없었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추위를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배제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했고 물리적 고통과 동일한 경보 체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체를 보호했습니다. 집단에서 밀려나면 아프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시 집단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뇌의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체계가 수만 년 전에 설계된 것이라 현대 사회의 맥락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뇌는 그것을 원시 시대의 추방과 동일한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몸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없는데도 뇌는 전력을 다해 고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온몸이 아픈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201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배제로 인한 고통이 일반 진통제를 복용하면 실제로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주 동안 매일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이 위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사회적 고통을 유의미하게 적게 보고했고, 뇌 촬영에서도 고통 관련 영역의 활성화가 실제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고통이 정말로 물리적 고통과 같은 신경 경로를 사용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따돌림의 고통이 상상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통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수준의 실제 신체적 현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반복되면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만성적인 따돌림을 경험한 아이들의 뇌를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 뇌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사회적 고통에 노출된 뇌는 고통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과민하게 재설정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의 감도를 최대로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전력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누군가가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거나 모임에서 자신만 빠뜨리거나 대화 중에 시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극심한 고통 반응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 과거 따돌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뇌는 마치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뀌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은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걸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 현장의 실치를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체 조사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집단 따돌림이 보고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가 보고 건수의 5배에서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불신과 신고하면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한다는 공포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따돌림 피해를 신고한 학생 중 상당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할 곳조차 잃어버리고 뇌는 계속해서 고통 신호를 보내지만 아무도 그 신호를 읽어주지 않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더 암울한 것은 따돌림 가해자들의 뇌에서도 특이한 반응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배제하는 행위를 할 때 가해자의 뇌에서는 보상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따돌리는 행위가 뇌에 쾌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따돌림이 단순한 갈등이나 미숙한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에 의해 강화되는 중독적 행동 패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에서 쾌감을 얻고 그 쾌감을 반복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학교에서 따돌림을 근절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가 설명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가해자에게는 쾌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따돌림의 후유증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들은 어린 시절 심각한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기의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 기피증의 발병률이 일반인 대비 2배에서 4배까지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 반응은 직장 생활과 연애와 결혼 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의 농담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하거나 연인의 짧은 침묵을 거부로 인식하거나 친구의 모임 불참을 자신에 대한 배제로 느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뇌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왜 자신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유난스럽다고 자책하거나 왜 남들처럼 편하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걸까 하는 자기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유난이 아니라 어린 시절 따돌림이 뇌에 새겨놓은 과민화된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따돌림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갈등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물리적 폭력과 동등한 수준의 가해 행위입니다. 이 인식이 교사와 학부모와 정책 이반자들에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할 때 그 고통을 과장이나 꾀병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가 보내는 진짜 고통 신호를 무시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각조차 믿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2차 상해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성인기에 겪는 사회적 과민 반응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근거 기반 치료를 통해 과민화된 뇌의 경보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왕따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할 때 그건 과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진짜 고통 신호였던 겁니다. 주먹에 맞지 않았지만 뇌는 맞은 것과 같은 고통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 고통은 진통제로 줄어들 만큼 실제적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따돌림은 성인기의 뇌까지 바꿔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변화는 평생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교실에서, 화장실에서, 급식실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의 뇌가 보내는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